부산을 올 하반기에는 어디가 좀 기회가 될까? 이 동네가 진보이적으로 좀 잘 고민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이 온천장역 주변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얼마 전에 부산을 갔다 오면서 부산, 내 고향 부산, 내가 부산 얘기를 너무 많이 안 했구나. 그래서 부산 얘기를 조금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도 좋은 동네입니다. 제2의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부산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부산 영상을 올릴 때마다 제일 저를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제 고향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모든 지역이 다 좋지는 않지만요, 부산에서는 서울과 같이 수요층이 두터운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다. 인구가 줄어들면은 사람들이 수요층이 몰린 것은 부산의 수요층만 있는 데면은 모르겠지만은 부산 말고 전국에서 몰려드는 수요가 해운대나 이런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어도 사실은 가구 수는 또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좁은 집에 사람이 살 거 아니냐. 가구 수면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본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좁은 집에 안 살겠죠. 그래서 평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부산은 아무튼 수요층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수요층이 두터운 데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의 수요층이 있더라도 물건과 지역이 변화가 큰 지역들은 집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산도 그런 어떤 입지적인 가치를 좀 평가하고 자기가 나름 공부한 다음에 이런 타이밍들 있잖아요. 이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이 타이밍들을 잘 활용하시면요, 부산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부산 강의에서도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요, 부산 사람은 부산만 또 바라보면 안 되고요, 수도권과 같이 바라보면서 자산을 늘릴 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실거주는 부산에 하더라도요, 투자는 수요층이 두터운 경기도권이나 서울 쪽에도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부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요, 기본적으로 해안선 라인이 수요층이 되게 두텁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신규로 정비 사업들이 일어나는 곳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입지 가치가 되게 좋은 것은 기존에 이제 수요층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안전한 지역들은 해운대, 수영구, 남구, 동래구 정도가 가장 안전한 지역입니다. 아니, 여기 비싼 곳 아니냐? 비싸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강남이 비쌉니다. 근데 강남이 비싸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송파가 비싸고 잠실이 비싸고 용산이 비쌉니다. 서초가 비싸고 여의도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겠냐? 근데 사실상 부산 같은 경우도 비싸지만은 가격들을 1월에서 5월까지의 거래한 것 중 보니까 10억에서 20억까지의 아파트 거래된 게 거의 380개가 됩니다. 10억이면 비싼 거거든요, 부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20억에서 30억까지 거래된 게 또 28건이나 되었습니다. 삼익비치, 그 다음에 LCT, 그 다음에 경동 제이드, 두산 위브 제니스, W, 더샵 센텀스타, 그 다음 트럼프월드, 트럼프월드 마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20억에서 30억도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30억에서 50억까지도 21개나 거래가 됐습니다. 아까 말했던 LCT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55억짜리도 거래가 됐습니다. 70억짜리도 거래가 됐습니다.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은요, 그런 주택들은요,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인 생각을 할 때 그 비싼 걸 누가 사지만요, 있습니다. 현금으로 사냐? 현금으로 살 수 갈아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출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좋은 수요층이 있는 곳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400만 원, 5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시장을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렇습니다. 가장 안전한 데는 해운대, 수영구, 남구, 동래구입니다. 그리고 특히 안전한 곳은 이 해운대, 수영구, 남구 쪽에서 이렇게 바닷가 라인이 있는 데입니다. W랑 LG 메트로시티 있는 데부터 LCT랑 달맞이 있는 데까지 요 라인이 가장 안전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좀 안전한 구간 중에 하나죠. 가격 방어가 그래도 될 수 있는 데가 연제구, 부산 진구, 금정구도 일부. 예. 금정구도 가격들이 비쌉니다. 레미안 포레스티아, 이름이 포레스트인가? 그 온천사고요. 예, 거기가 사실은 그때 아파트 분양할 당시 분양가가 1,95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때 부산에서 제일 비싼 분양가였습니다. 금정구에서도 비싼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정구의 금정구 레미안 장정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30평 기준으로 한 8억 정도 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강서구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 중구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 기장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 저는 가능합니다. 기장 같은 경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일광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나쁘진 않죠. 그리고 가격을 주의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중구, 동구, 서구, 북구, 사하구, 사상구, 영도구, 강서구, 기장군의 또 일부 지역이죠. 이렇게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이 많은 곳들은 신규 수입처 유입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입이 많으면서 정비 사업이 많은 곳들이 해운대, 진구, 남구, 연제, 동래구 여기는 정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에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 이런 데는 이 입주 물량을 활용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활용을 해야 되는 곳. 부산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요층이 늘어나는 곳 중에서 개발 사업은 좀 안전한 곳이 북항이나 엘코데타 명지는 최상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게 도시 계획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엘코데타시티 일자리들이 조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센텀시티랑 마린, 센텀2도 이제 서금사동 좀 지나가 보면은 센텀2도 거기 일자리들이 좀 개발이 되죠. 그다음 신도시 요런 데 개발 사업이 일어나는 데는 조금 안전한 거요. 신도시는 좌동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촉진지구 요런 것들이 이제 부산에서는 아까 말했던 이 지역과 같이 봐야 됩니다. 예, 너무 주의를 해야 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는 것도 좋기야 좋지만요. 이것도 투자로서는 조금의 한계가 있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부산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드리면 지금 6월 12일 기준으로요. 부산의 거래량들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1958건. 지금 4월보다 지금 5월의 거래량들이 조금 떨어졌네? 아닙니다.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4월의 거래량은 완료가 된 거고요. 5월의 거래량은 아직도 집계 중입니다. 언제 끝났냐? 6월 30일 날 집계가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1958건이라는 게 지금 4월 달보다 훨씬 빠른 추세에 있는 거고요. 아마도 이 1958건이라는 건요. 2257건을 훌쩍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추이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는 제가 저번에 그래프를 자주 보여드렸죠.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요. 가격의 결과값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들은 가격들이 실제로 올랐습니다. 그 오른다는 게 전 고점에 대비해서 오른다는 게 아니라 가격을 찍고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서 이제 5, 6월 중에 거래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많은 지역이에요. 많은 그 어떤 특정 아파트가 아니라 해운대도 다양하게 이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로 따지면은 해운대구보다 사실상은 강서구라든지 남구 쪽에서 아파트가 단일 아파트로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게 많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해운대 같은 경우는 275건. 예, 그다음에 부산 진구가 259건, 그다음에 북구가 221건, 사하구가 210건, 남구가 191건으로 해서 요 지역들에서 일부 가격들이 좀 움직인 데들이 좀 있고요. 물건으로 따지면은 강서구에 에코델타 시티랑 명지국제신도시 그쪽 지역에서 지금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면서 가격들이 좀 반등 양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남구 쪽 남구의 레전드 같은 경우, 예, 거기도 이제 조금 있죠.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래량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서서히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아파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또 동시에 봐야 될 게 동조화 현상들과 거래 비율이 이제 증가하는 것들을 추이를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울산을 같이 가져왔어요. 울산을 왜 같이 가져왔냐면요. 부산은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들이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 2022년 5월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글이 안 써진 겁니다. 이거 지금 최신 버전입니다. 최신 버전. 2023년 5월, 6월까지 지금 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울산도 보면요.
요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내려갔죠. 이 두 개가 형태는 좀 다르지만은 패턴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동조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서울하고 경기도와 인천이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 부산하고 울산은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산을 뜬금없이 왜 가져왔느냐? 이게 보시면은 부산에 지금 1958건으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집계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은 집계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토요일 날 집계를 한 게 1958건이었는데 5월에 원래 평균이 3,897건이 돼야 됩니다. 여기 약 50%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월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1,000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거 작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울산의 5월 평균이 지금 1,298건입니다. 1,298건. 이거는 거래 비율이 80%까지 올랐습니다. 예전에 저번 4월 달은 70%대였습니다. 그 전에 또 60%대였고요.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원래 부산이 움직이면 울산이 움직이는데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랑 움직이는 거 너무 유사해요. 경기도가 지금 더 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서울이 덜 움직이지만은 경기도가 이제 서울로 갈아타는 수요가 있을 수 있고 울산도 마찬가지로 울산에서 부산으로도 왔다 갔다 스위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거래량 비율이가 82%고요. 거래량 비율이 50%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서울도 똑같거든요. 서울도 비슷해요. 서울도 그 평균 거래량 50% 정도 되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거의 80%까지 올라왔거든요. 너무 유사한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른데 그게 부산까지도 거꾸로 역파동으로 이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이제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추이적인 부분이 그렇다는 걸로 이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지금 부산의 시장 분위기도 좀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 쪽은 중상급지죠. 남구 쪽은 지금 부산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게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입니다. 듣자고도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오타라서. 지금 여기는 거래량이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82건 2023년도에 총 182건이 일어났는데 되게 재밌는 건요. 20평대도 간간히 일어났지만요. 국평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국평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는 양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대수가 거의 3,000세대가 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거래량이 많았던 건요. 금정구의 레미안 장전입니다. 예, 부산대 앞에 있는 거죠. 부산대 앞에 쭉 올라가다 쭉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고 지금 보시면 거래량들이 늘어나면서 조금 증가 추이에 좀 있는 부분들이 다시 보이고 있죠. 그리고 호가는 이 녹색이 호가입니다. 호가는 뭐 지금 현재는 의미는 없지만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레전드도 호가는 예전 전고점 이상으로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1, 2위 아파트의 거래량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 다양한 아파트들이 이제 보이죠. 지금 그 6월달 특히 이제 6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사하구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남구에서 한 21건 정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부산 진구 북구 순으로 좀 일어났는데 우선은 여기 지금 현재 거래가 지금까지 많이 일어난 걸 보면요. 남구 쪽이 단일로 따지면 레전드가 많이 일어났고 레미안 장전이 115건으로 좀 일어났지만은 쭉 보시면요. 되게 많은 거래가 일어난 곳이 명지동입니다. 명지동이죠. 이 가격들이 진짜 많이 내려갔어요. 제가 아시를 보고 되게 놀랐는데 푹 꺼졌더라고요. 가격들이 푹 꺼졌어요. 푹 꺼졌는데 여기에서 거래들이 지금 명지동 쪽, 강서구 명지도 쪽에서 거래들이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꽤 많이 일어났는데 제가 6월달 거래량을 보니까는 6월달 거래량은 지금 이 명지동이 예전만큼은 조금 빠르진 않아요. 지금 6월달에 6월 12일 기준으로 강서구가 총 8건이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달보다 조금은 느리긴 한데 우선은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점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거래가 조금
많이 일어났던 지역은 해운대랑 이런 데서 거래수는 많이 일어났지만은 물건으로 따져보니까 강서구랑 남구에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월, 5월에서 되게 재밌는 건요. 그 수도권에서는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9억 미만짜리의 그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가지고 거래를 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리고 중소형이 좀 그 약진에 좀 주도를 한 아파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중소형이 많았습니다. 근데 부산은 특이하게도 보니까 뭐 명지에 여기 협성포레 같은 경우는 국평이 없어서 30평대가 없어서 20평대가 거래됐지만은 롯데캐슬 레전드, 장전, 뭐 대연자 이 전부 다 대부분을 보면요 30평대가 거래를 주도를 했습니다. 거래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세대수가 다 많습니다. 거의 1000세대 이상이 다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 같은 경우 레전드 3000세대가 넘죠. 그리고 레미안 장전 같은 경우도 1900세대가 넘습니다. 협성포레 같은 경우도 지금 1600세대가 넘고요. 명지동에 이제 뭐 여기 S 중흥 클래스나 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1600세대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대연자에는 1000세대가 조금 안 되는데 얘는 가격들이 워낙 입지 대비해서 좀 쌌습니다. 고가로 여기가 대연자이가 어디 있냐면요. 메트로시티 맞은편에 있는데 고가로 가려져 있습니다. 부경대 바로 앞에 있는데. 근데 여기가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좀 싸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한번 볼까요? 요 아파트거든요. 요 아파트. LG 메트로시티도 저는 이까지가 참 좋은 아파트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호동이지만요. 근데 이 바로 맞은편에 이 대연 자이 아파트. 여기가 이제 거래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거래가 조금 활성화된 게 이제 30평대네요. 30평대. 근데 여기도 가격들이 조금 많이 빠져가지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고 신축 아파트예요. 신축 아파트. 그리고 레미안 장정을 볼까요? 레미안 장전 아파트. 얘도 지금 보시면은 30평대가 거래가 많이 됐죠. 30평대가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오잖아요. 30평대가 거래가 좀 많이 됐습니다. 20평대도 조금 있긴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작죠. 상대적으로. 오히려 30평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주변을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이제 올라오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 주변을 바라봐야 돼요. 얘도 비싼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온천 이제 사지구가 이 레미안 포레스티지죠. 여기도 사실은 비싸게 분양이 되었지만요. 잘 됐죠. 흥행을 했죠. 그러면은 이 온천장역 주변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네. 주변에 좋은 아파트가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뭘 봐야 되냐? 이 온천장 주변에 보면요. 여기 서금사에 관련돼서 서금사 재개발 A구역이 있거든요. A구역이 13구역이 합쳐진 건데 이 A구역 같은 경우가 사실은 입지가 레미안 장전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비슷하죠. 그리고 레미안 포레스티지랑 유사한 입지가 뭐냐면요. 이 반대편에서 이쪽에 보면 부곡 2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곡 2구역. 요런 데도 재개발인데 가격들이 저렴한 게 좀 있습니다. 이걸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형편에 맞게 얘기를 사야 되는 거니까는 그래서 그 뭐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거래량들이 올라가고 있구나. 올라가고 장전이 올라가고 있네. 그럼 주변에 또 뭐가 있을까? 한번 그 가격들의 추이도 보는 거예요. 재개발 물건도 보고 아파트도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려우면은 이제 동네 쪽도 지금 거래량들인데 동네 쪽에도 뭐가 있을까? 예, 낭민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또 좋은 데가 있거든요. 조금 낭민동이란 동네 수안역 낭민동 되게 안락동인데 되게 안 좋은 동네입니다. 근데 진보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동네도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파트명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분명히 진보하고 좋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 공통점이 있는데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는 데는 대규모의 아파트, 2000세대, 1000세대, 3000세대
아파트고요. 준신축, 신축 전부 다 뭐 2018년도, 17년 레미안 장정도 2017년도고요. 롯데캐슬도 2018년도입니다. 그리고 명지동의 협생 휴포레 같은 2016년이고 그다음에 대연자이 같은 2019년입니다. 그리고 남구의 대연동의 대연 힐스테이트 프로지오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2013년이에요. 준신축이죠. 어떻게 보면은 마지노선에 다 보면은 새 아파트들. 그다음 준신축이고 대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하고 너무 비슷하게 가요. 서울에서 가격이 올라갔던 양상하고 부산도 광역지자체라서 그런지 되게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런 지역들 들어가도 된다. 이런 아파트들은 들어가도 되지만은 그 주변을 가서 선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입지적으로 대연 레전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연 레전드가 사람들이 조금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최상급지의 아파트는 아닙니다. 최상급지 아파트는 아닌데 이 목골역 앞에 대연 레전드 캐슬 롯데캐슬 레전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골역 아래쪽은 대연 3구역인데 이것도 2027년도에 4,488세대가 입주합니다. 여기는 보면요 대연 3구역도 있고요 우암동 쪽도 있고요. 뭐 지금 이쪽 주변이 신축들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아쉬움이 있지만요. 제가 정비 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집대성된 데를 좀 유심히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목골역 주변입니다. 위치는 최상급은 아닌데 여기에 거의 우암동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따지면요. 신축으로 2만 세대가 들어옵니다. 되게 좋은 어떤 진보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빠지고 쌌습니다. 그래서 거래들이 열심히 잘 일어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30평대 위주로 거래가 되었을 겁니다. 30평대 보이시죠? 30평대 위주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동네도 저는 좀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는데 시기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여기는 진보적인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이 대연 3구역 있죠. 여기 4천 몇 세대죠? 4,000세대 이상 4,488세대 들어옵니다. 예, 이 동네가 아마 인프라들이 좀 좋아지는 지역으로 좀 생각이 되니까 진보의 지역으로 좀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공통점 정리를 하면은 대연자이는 제외하고는 최소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지금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준신축, 신축 아파트다. 그리고 가격 낙폭이 큰 아파트들, 큰 지역들. 그리고 상급지는 구평이 가격들을 견인을 하고 있고 하급지는 중소형도 포함해서 가격을 움직이고 있다. 이게 이제 부산의 거래량과 이제 지금 추이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을 보면요. 앞으로 올 하반기에는 어디가 좀 기회가 될까 생각을 하면요. 수요층이 두텁고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인천을 보니까 인천이 물량이 지금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가격들도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게. 그런 양상이 될 수 있지만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부산 진구라든지 연제구 그다음에 남구 쪽에서 입주 물량들이 뭐 2023년도에 꾸준히 나오고 2024년도에는 이제 동래구 그다음 부산 진구는 또 나오죠. 그러니까 사하구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2023년도는요. 연제구나 진구나 뭐 이런 쪽에서 특히 좀 괜찮은 타이밍들을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남구 쪽엔요. 대연 프루지오 클라센트라고 아까 제가 남구 쪽에 보여줬던 그 레전드 알죠? 그 롯데캐슬 레전드 그 아래쪽 조금 내려가면 있는 아파트입니다. 요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양정 촉진지 그 양전 재개발 구역들 몰려 있는 데죠. 거기서 이제 9월 달에 나옵니다. 이 9월 달에 나오면은 이 주변도 연제구까지도 붙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구엔 또 하나 나오죠. 골드 센트럴. 예, 롯데캐슬 백양산 쪽에 있는 롯데캐슬 골드 센트럴이 2,000세대가 나옵니다. 조금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흔들리는 시기가 이제 연제구에서 나오는 거제레이 카운티. 이것도 진짜 크게 흔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4,470세대가 작은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나오다 보면은 이 물량이 나오는 데에서는 가격들이 움직이고 흔들릴 수 있어요. 전세가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은 매도자는 멈춰 있어야 되고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매수자는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진구랑 연제구 쪽에. 그래서 이번 하반기는 진구랑 연제구 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거래량으로 따지면은 지금 연제구는 5, 6월 달에 거래량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번째로 좀 많고, 부산 진구는 거래량들이 조금 더 많죠. 그리고 그럼 부산 진구에는 뭐가 있냐? 양정지구도 있지만요, 거기도 있습니다. 시민공원, 옛날에 캠프 하이알에 부대 있는 시민공원에서 있는 그 촉진지구의 주택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촉진지구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좋고, 물론 2-2나 이런 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 3구역이나 뭐 1구역이나 이런 데는 조금 그래도 속도가 빠른 데는 사실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는 아파트가 아니라 재개발 구역이고, 그 외에도 좋은 아파트들이 일부 있지만은, 제가 이제 재개발 중에서는 그런 지역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까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